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역성장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떨어진 겁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충격을 감안하면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수출을 제외하고 소비나 고용 같은 이런 내수 지표를 보면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수습되면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인데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 효과를 빼면 뭐가 남을지, 숫자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정말 밑바닥 실물 경제가 살아날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께 던진 질문에 어떤 답을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IMF 성장률 전망치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2.9%에서 3.1%로 예. 높여 잡았습니다. 예, 일단 예. IMF 전망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은 코로나의 충격 부분이 한국이 어느 정도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2.9에서 3.1로요, 0.2% 포인트 네. 올린 거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다른 나라는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2% 포인트 이상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선진국 평균 전체로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0.2%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2.9에서 3.1인데요. 네.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성장률이 좀 상향 조정됐다 그래가지고 좀 좋아할 일은 아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IMF가 경고한 거는 내년도의 성장이 금년도에는 3.1인데 내년도는 2.9로 후퇴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반등폭, 성장률의 작다는 반등폭이 크지 않기 크지 때문에 않다는 겁니다.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좋아할 건 좋아할 일은 아니다. 아니다. 예, 골자는 그렇게 보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면 코로나인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으니까요. 뭐 예.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을 하게 되면 네. 대유행이 다시 또 올 수 있고 이렇게 네. 되면 네. 지금 이 3.1%라는 전망이긴 하지만 네. 이 성장률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IMF가 미리 그걸 경고를 했어요.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경제 성장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기저 효과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내년도는 한국이 금년도에 3.1이 되면 내년도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예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코로나가 다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거고요. 만일 코로나가 더 악화되게 되면 그거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대담 보시면서 의견을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대담 교수님과 진행하면서 즉석에서 바로바로 반영해서 질문도 드리고 같이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의견을 주셨네요.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는데 이제는 거대 경제인 미국보다 낮다는 게 네. 의아하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틀린 지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도 경우는 이제 역시 한국이 미국보다 좋았죠. 네. 왜냐하면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전 세계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는 뭐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금년도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금년도는 우리가 대략 지금 IMF는 3.1로 보는데 미국은 한 5.5%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는 선진국 평균보다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낮을 거로 지금 IMF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돌아가서 작년 성적표를 한번 보죠. 네. 어제 또 연간 경제 성장률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4분기 반등은 했지만 연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1% 네. 역성장했습니다. 외환 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래도 네. 우리는 선방했다. 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더 안 좋았으리라고 봤는데 네. 거기 비교하면 이제 잘 된 건데요. 근데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1%를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뭐 지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정부가 지금 했던 거랑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아니 세상에 말이죠.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기업들에 바로 그게 이제 견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지출을 하면 국내 소비가 는다 그러는데 국내 소비는 뭐 수출의 한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조했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요번에 마이너스 1%로 선방한 거는 제가 볼 땐 정부 지출도 아니고 네. 결국은 기업의 어떤 설비 투자가 확장이 된 거고 그다음에 수출이 왕성했다 하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성장률을 방어해낸 것이 네. 제조업 투자. 그렇습니다. 제조업 투자도 역시 수출이 어느 정도는 살아났기 제조업과 때문에 수출은 같이 가고요. 같은 연결고리가 네, 그다음에 있다는 설비 투자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막 코로나가 되면서 기업들이 이러면 안 되겠네. 뭔가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뭐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났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바로 그게 지금 경제 성장률을 그나마 마이너스 1%까지라도 끌어올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하네요. 몇 네. 차례 추경을 통해서 역대 최고 금액의 재정 집행을 했고 네.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기로는 재정 집행 효과가 네. 어느 정도는 성장률 방해에 기여한 것으로 네. 이렇게 봤는데 네. 막상 연간 뚜껑을 다 열어보니까 네. 조금 다른 해석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 지출을 해가지고 정부 소비 한 항목이 보면 말이죠. 그 통계가 저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정부 지출 막 늘려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4차 추경하면서 70조 원 썼거든요. 네. 근데 그 70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이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이미 한계 왔고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막 소비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 비슷했던 나라가 지금 대만, 중국입니다. 대만과 중국은 코로나 감염이 우리랑 비슷했거든요. 네. 거기 경제 성장률은 2.5%예요. 작년도 성장률이.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우리랑. 설비 투자가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마 지금 금년도의 경제 성장이나 또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에선 이걸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자산 부문의 인플레이션을 네. 지적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걱정들 주식 하시죠. 시장 지수만 보고 네. 뭐 부동산 집값 가격만 본다면 네. 사실 이게 왜 우리가 역성장했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네. 실물과 금융 간의 괴리. 이 부분은 어떻게 진단하시죠? 정말 이게 참 힘든 일인데요. 우선은 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재정 확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유동성을 확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 확장하게 되면 사실은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돈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뭐 아주 직결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제 그래서 디카플링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아마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건 이럴 겁니다. 이거 계속 주식이 올라가나요? 뭐 어떻게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며느리도 모르죠.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그 왜 쉽지 않냐 그러면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잘 나가는 산업은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산업은 전통 산업이라 가지고 계속 지금 코로나에서 이 충격에 빠져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 그 전통 산업에 대부분의 고용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이 실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별로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돈을 회수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유동성은 계속 이렇게 좀 풀려 있을 거로 보이고 네. 따라서 이 디카플링 이 부분은 결국은 좀 시간이 걸린다. 언제까지? 결국은 실물 경기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간은 얼마나? 상실은 제가 볼 때는 꽤 오래 걸린다 봐요. 한국은 더 걸립니다. 왜?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세계적인 산업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영업이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25%입니다. 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비중이 높죠. 엄청 높아요. 선진국이 대략 10%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영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어떻게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이제 뭐 K자 우리 양극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유동성 문제를 이게 쉽게 손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니 비 오는데 우산 뺏을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이런 어떤 실물과 어떤 이 자금의 어떤 그 괴리 부분은 좀 오래 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 주시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해서 투자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가 뭐 코로나 상황을 잘 관리하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런 부분도 네. 감안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네. 실물 경제가 오른다, 네. 살아난다는 게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지 네.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지금 네. 수출, 기업 투자 이런 얘기만 했지만 네. 내수 지표를 보면 소비 측면 또 고용 측면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실물 경기 그런다라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결국 소비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소비인데 문제는 이제 소비가 우리 통계에서 이제 드러난 대로 사실은 마이너스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소비가 뚝 떨어졌다는 거는 아마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는 쉽게 말해가지고 기업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공장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물건을 발주한다든지 한 이런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가 결국은 이 이런 말 들어가지고 산업이 대전환기에 맞아가지고 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특히 첨단 기술 대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성이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고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가 이제 자율주행차 한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쪽 부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바이오 부분은 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작년도에 설비 투자가 이렇게 대폭 올라간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경제 끌어가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설비 투자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 살린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 정부가 재난 지원하는 걸 가지고요. 경기 부양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재난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쳐야지 뭐 돈 얼마 주면서 이거 가지고 경기를 살린다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이 통계가 벌써 17년, 18년, 19년 통계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깥을 다녀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네.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상가 공실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경기를 그냥 바로 가늠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의견도 주시고 그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랑 직결되는 거거든요. 네. 자,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 장관들을 속속 임명을 하면서 체제를 본격적으로 꾸리고 있는데 엊그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이 네. 많은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단절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네. 국제무역, 네. 뭐 자유무역, 국제협력을 강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네. 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 뭐냐? 그러면 결국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로 결국엔 돌아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 바이든은 좀 트럼프보다 더 심할 것 같은데요. 더 심할 것 같으세요? 예,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요. 미국의 관용차 있지 않습니까? 네, 관용차 전부 미국산으로 다 바꿔. 네, 그렇죠. 외국차 쓰지 마. 그리고 그게 반드시 전기차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의 부품이 말이죠. 50% 이상은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외국에 있는 이제 자동차들 수입 수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마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대기아차는 빨리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됩니다. 지금도 있는 공장을 빨리 전기차로 개조해야 되고 또 현대기아차 협력회사들 죄다 미국 가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국내 지금 투자하고 설비 막 늘려야 되는데 지금 그 여력이 없는 겁니다. 당장 미국 가가지고 빨리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는 뭐 물건 팔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사실은 이 바이든의 어떤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다. 네.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건 때를 놓치고 말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V자 반등 정부가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V자 네.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전망 포함한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잘 관리가 되고 네. 여러 재정 집행 효과가 나타나고 민간으로 마중물 효과까지 나타난다면 뭐 네. 그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V자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뭐 성장 산업 부분 그리고 또 그게 일하는 고숙련 노동력 경우는 아마 확실하게 V자 반등 느낄 겁니다. 네. 와, 날개 달았구나. 이렇게 잘 팔려?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런 전통 산업 그리고 비숙련 이 노동력 경우는 야, 언제 경기가 풀려? 나 일자리 언제 생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V자 반등은 반등인데 그게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산업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V자 반등이 나오면 똑같이 K자 양극화가 따라 붙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게 본다면 한국이 잠재 성장률 부분을 얘기할 때 네.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경제 활기라고 할까요? 네. 활기를 다시 북돋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본다면 네.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아요. 2020년 성적표를 보면요. 역시 이 경제를 마이너스 1%라도 그래도 끌어올려준 결정적인 동의는 설비 투자고 설비 투자는 결국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전면 나섰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도 앞으로도 결국 이 민간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름하다 그런 류의 선순환 그리고 어떤 산업의 어떤 대전환이랄까요? 그게 맞춘다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회다. 아까 우리 바이든의 걱정만 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바이든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뭐 전부 다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 관련 산업 부분은 우리가 일찌감치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를 우리가 직접 생산해가지고 지금 이미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그게 더해가지고 어제 재미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요? 라면이 세계적인 식품 된 거 아시죠? 네. 만두가 세계적인 식품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 뭐 먹는 것까지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만두 공장을 미국에 별도로 정도로 많이 팔립니다. 그다음 라면이 전 세계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착안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우리한테 길은 있는 거고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방식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소개를 하고 이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빈부 초양극화를 지적한 그렇습니다. 시청자께서도 계셨습니다. 주식 투자로 소수 부자 만들고 네. 이런 식의 정책들이 초양극화를 초래했다. 교수님 의견과는 좀 다른 의견도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그러세요. 산업의 투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 투자를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즉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물고기 잡는 법 배울 동안 굶으면서 배우나요? 네. 밥은 먹여가면서 가르쳐야죠. 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도 끄는 당연한 것도 거죠. 신경을 써야 네, 된다. 네, 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대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받을 테니까요. 저희 함께 참여해서 토론해 보시죠. 오늘은 김태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